영화가 시작되면 거대한 알이 나옵니다. 이 알은 공룡에 속합니다. 공룡의 아기 중 하나가 부화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현장에 옵니다. 그는 다양한 공룡을 보는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형이 있고 관심사는 같았다. 그 아이들의 부모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모에게 보냅니다. 그들의 이모는 쥬라기 월드라는 공원의 관리자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모 이름은 클레어지입니다. 그녀는 그날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들을 데리러 그녀의 직원을 보냅니다. 그 아이들은 이모 클레어를 만나면 신이 납니다. 클레어는 그들에게 입장권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유전학자가 표시됩니다. 그들은 이식 유전자를 통해 새로운 강력한 공룡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변화는 딘더마이너스 렉스와 벌라시랩부터 재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공룡 모두 극도로 위험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공룡은 그 두 공룡보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새로운 공룡에게 렉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후에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레식 월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 것이고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많은 금전적 이익을 얻습니다. 이어 쥬라기 월드의 주인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의 캐릭터 이름은 에마어 사이먼 매즈라니즈입니다. 클레어는 그들에게 새로운 공룡 렉스를 보여주기 위해 동행합니다. 그들은 렉스 공룡을 보고 깜짝 놀란다. 렉스가 유리를 긁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원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전직 직원 모원즐 그룹에 고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도원디 렉스의 인클로저를 보여줘야 한다고 클레어에게 묻습니다. OND 공룡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4마리의 랩터를 길들이고 있다. 랩터는 또한 공룡의 종입니다. 그는 랩터 중 하나를 블루라고 명명했습니다. 그의 가장 사랑했던 것. 그런 다음 조레식 월드의 소유자는 도원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원잭에 조레식 월드의 팀에 합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경비원은 또한 도웬잭에 우리가 전투에서 당신의 랩터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랩터들이 전쟁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웬은 이 요청을 직접 거부합니다. 그런 다음 소녀는 랩터의 우리에 떨어졌습니다. 랩터는 공격하는 동안 그 소년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그런 그를 구출하기 위해 조엔 디 나타납니다. 그는 그것을 신뢰했고 그의 랩터는 그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은 랩터의 우리에서 나와 그 소년을 구합니다. 반대편에는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물의 공룡을 목격하고 흥분합니다. 이후 조엔에게 찾아온 클레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클레어와 조엔지 서로에게 약간의 감정이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어는 그 위험한 공룡 렉스에 대해 조엔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조언은 렉스를 보기 위해 클레어와 함께 간다. 인클로저 근처에 도달하면 렉스가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벽에는 렉스의 발톱 자국이 있었다. 그들은 렉스가 여기에서 탈출을 시도한 것을 보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어는 즉시 통제실로 이동합니다. 추적기가 렉스로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추적기를 통해 그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클레어는 제어실 구성원에게 연락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렉스에 대해 묻는다. 관제실 직원은 렉스를 추적한 후 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렉스는 인클로저에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클레어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 노엔과 몇몇 일꾼들이 렉스의 우리 안에 들어왔다. 클레어는 그것을 듣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통제실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그들을 꺼내. 오원과 그의 직원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을 때 렉스가 거기에 있으므로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렉스도 나타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작업자 중 한 명이 당황한 후 혼란에 빠진 울타리의 장벽을 제거합니다. 그 일꾼이 거기에서 달려가서 그렇게 합니다. 오웬도 그의 생명을 구하면서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렉스도 외부에서 그를 쫓아 모든 것을 부수고 있습니다. 렉스는 인클로저의 장벽을 제거한 일꾼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희생시킵니다. 한편 차 밑에 숨어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인다. 오원은 렉스가 그의 살냄새를 느끼지 못하도록 연료를 그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렉스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과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런 다음 소원은 안전하고 건전하게 제어실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소원은 클레어에게 묻습니다. 렉스는 어디 갔습니까? 클레어는 그것이 여기에서 탈출했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리고 렉스는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팀은 그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몸에 고정된 추적기의 도움으로 렉스를 잡습니다. 렉스는 똑똑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트래커를 던져서 제거했습니다. 이 렉스의 행동을 보고 모두 놀란다. 이것만큼 똑똑하고 날카로운 동물이 또 있을까요? 그때 꽤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렉스가 덩돌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팀원들은 렉스를 잡으려 하지만 희생된다. 오웬은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공원을 빨리 닫으십시오. 렉스가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클레어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공원의 북부 구역을 만듭니다. 북부 지역은 렉스가 있던 곳입니다. 이후 공원에서 놀고 있는 클레어의 조카들의 모습이 나온다. 그들은 자이로스피어에 앉아 공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클레어는 조카에게 연락합니다. 그 아이들은 그녀에게 우리가 공원의 북쪽 구역에 있다고 말합니다. 클레어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에서 나오십시오. 그러나 신호 문제로 인해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공원 놀이기구가 그곳에서 금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 소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지된 영역에서 자이로스피어를 움직입니다. 공룡도 있었지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렉스가 나타나 모든 공룡을 끝냅니다. 그 아이들은 그것을 목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렉스도 그 아이의 자이로스피어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자이로스피어는 매우 견고했습니다. 따라서 한동안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이로스피어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쓰러진다. 두 아이는 달리는 동안 떨어지는 물에 닿습니다. 렉스도 그들을 따라옵니다. 희생되기 전에 두 아이 모두 지능을 뽐내며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것을 본 렉스는 멀어진다. 그리고 두 아이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클레어는 노웬에게 와서 아이들이 북부 지역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소원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클레어와 함께합니다. 그들은 도중에 공룡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렉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클레어는 모든 죽은 공룡을 목격하고 슬퍼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꼬마의 자이로스피어가 누워있는 숲의 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자이로스피어가 매우 나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그걸 보면 쥬라기 월드가 굉장히 무섭다. 그런 다음 소원은 아이들의 발자국을 관찰합니다. 그것을 눈치챈 노웬은 클레어에게 당신의 조카들이 매우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조를 위해 현명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발자취를 쫓다가 떨어지는 개울에 다다랐다. 오원은 클레어 잭에 말합니다. 아이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클레어는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카들을 구출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숲속의 오래된 차고에 접근했던 클레어의 조카들이 보인다. 그들은 차를 수리한 후 차를 몰고 갑니다. 클레어와 조앤 뒤 자동차 운전 소리를 들을 때 그런 다음 그들도 거기에 접근합니다. 그곳에 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곳을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차를 수리하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던 그곳에 렉스가 나타난다. 어느 것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보안 책임자는 에마어 메즈란이 책에 말합니다. 렉스를 잡기 위해 조언대 랩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공원에서 랩터를 풀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렉스를 잡으러 갑니다. 그들은 렉스가 클레어를 쫓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관총으로 렉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놓치고 있습니다. 렉스는 랩터의 세 장을 깨뜨립니다. 랩터 중 하나가 에마어 메즈라니의 헬리콥터와 추락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헬리콥터의 추락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클레어는 동료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말한다. 우리가 보안 카메라를 통해 아이들을 검색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들은 안전하고 건전합니다. 클레어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데리러 당신에게 갑니다. 그때까지 그들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클레어는 조앤과 함께 그들을 데리러 간다. 반대로 파충류가 보입니다. 인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클레어의 동료가 두 아이를 구출하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랩터 중 한 명이 날아가 클레어의 동료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랩터와 클레어의 동료를 물공룡이 삼켜버립니다. 한편 클레어와 조앤도 그곳에 도착하고 네 사람은 함께 이사를 오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에마어가 죽은 후 오원의 랩터를 찾는 경비원이 보입니다. 마스라니. 그는 랩터의 장치를 고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로엔든 자신의 랩터가 작업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보안 책임자를 만나러 가면서 랩터에 대해 묻습니다. 둘 다 주장. 오웬든 계획이 없는 보안 책임자와 동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렉스를 잡을 계획입니다. 오원든 그의 랩터에게 렉스의 냄새를 맡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새장에서 풀어줍니다. 그 랩터들은 숲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렉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조언도 그의 전체 팀과 함께 거기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랩터와 렉스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오원은 여기서 렉스가 랩터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들은 렉스를 공격하고 폭발폭탄으로 렉스를 부상시킵니다. 그러나 렉스는 랩터들과 대화를 나누며 유인했습니다. 이제 그 랩터는 렉스를 지원합니다. 이봐, 팀을 공격. 클레어는 차에 앉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팀원은 그녀에게 여기서 탈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클레어는 빠르게 차를 몰며 움직인다. 그때 조언도 거기에 접근하여 클레어에게 묻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은 안전하고 건전하게 통제실에 도착합니다. 경비국장은 내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투에서 이 네 랩터의 지원을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랩터는 경비원을 공격하여 거기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를 잔인하게 죽인 후 살을 먹습니다. 클레어와 노앤디 세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남아있는 모든 랩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곳.
오웬 등 사랑하는 블루랩터와 이야기하고 머리에 고정된 장치도 제거합니다. 이 제3마리의 랩터가 모두 정상 상태를 회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렉스도 나타납니다. 회복되면서 랩터들이 렉스를 공격한다. 하지만 렉스는 최강자로서 그들을 하나씩 죽인다. 클레어의 어린 조카는 목숨을 구하려면 똑같은 강한 공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클레어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위협적인 공룡을 T-렉스 공룡시라고 부릅니다. 클레어는 플레어라이트를 선보이며 그녀를 쫓게 한다. 그리고 추격하면서 T-렉스를 렉스 덱에 가져옵니다. 위험한 공룡 렉스와 T-렉스가 대치하는 곳. 두 공룡 사이에 큰 싸움이 있습니다. 렉스는 T-렉스에게 더 강한 상처를 줍니다. 그때 노엔의 푸른 랩터가 렉스를 공격하는 그곳에 도달합니다. 부상당한 T-렉스도 렉스를 공격하여 기회를 얻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물공룡은 날카로운 이빨로 렉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이고 거기로 끌고 갑니다. 이제 렉스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T-렉스도 큰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것은 멀리 이동합니다. 오원은 블루랩터를 손짓하며 함께 움직입니다. 그때 클레어의 여동생이 아이들을 데리러 온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면서 클레어를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랩터에 의해 부상당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 장면에서 끝난다.